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매일 일하시는 거예요? 매일 집이 우회니까요. 네. 뭐 바쁘면 또 뭐 쉴 때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매일 하고 있어요, 일은. 아. 그러면은 다 선생님 혼자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예, 혼자서 천천히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카페에 있는 것들도 다 예. 혼자서 만드신 예. 거예요? 지금은 뭐 만드시는 거예요? 내일 단체 손님 와갖고요. 지금 도마가 좀 없는 것 같고 그 도마를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 방금 작업은 어떤 작업하신 거예요? 나무가 이제 비틀 틀어지거나 그런 걸 평평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저 대패가 수압 대패라고 사람 손 힘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깎는 수압 기계라는 거예요. 기계가 좀 시끄러워요. 서울 그런 데서는 도심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죠. 민원 뭐 그런 것도 들어오고 그래갖고 지금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기준면을 잡았으면 이제 위에도 이제 평평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또 자동 대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거나 뭘 만들려면 다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걸로 일정하게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자동 대패예요. 이게. 하나당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네요? 한 번에 많이 깎을 수도 있는데 조금씩 기계 물이 안 나게 조금씩 이렇게 표면에 흠집 없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평평해져야지 도마를 써도 이제 껐덕대지 않고 이렇게 딱 칼질을 해도 안정적이고 되는데 만약에 틀어지고 나면 이게 껐덕껐덕대고 그러니까 그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해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하루에 대략 한 몇 시간 정도 목공일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10시부터 한 6시까지 해요. 뭐 바쁘면 뭐 더 할 때도 있고 집이 우회니까 또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뭐 중간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목공일을 예.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강화호에 온 지 2016년이니까 지금 7년 됐는데 여기 와서 시작했어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술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조금 학원도 다니고 그 공방 이런 데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이걸 하려고.
거기 배워갖고 강화에 와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목공 일을 하고 싶다 예. 이렇게 결심하게 된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뭘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목공 작업이 재미도 있고 그 10만 있으면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할 수 있고 그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 제 만족하시나요? 직업으로. 예. 그 돈벌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돈벌이가 될까. 근데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십자 같은 거를 많이 주문을 해줘갖고 그 주 수입원이 십자가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도마. 교회가 그러면 예. 가장 주 거래처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많이 안 다녔는데 그 시골 기촌하면서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와준 게 고맙고 그 와이프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 고마움에 그냥 계속 일요일마다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은 예. 원래 어떤 일을 하셨고 언제 퇴직을 하셨나요? 제가 중앙일보 다녔어요. 중앙일보 그 엔지니어 쪽으로 신문 인쇄하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몇 년 일하고 퇴직한 게 2014년도 퇴직했어요. 좀 일찍 했죠. 한 퇴직보다 한 2, 3년 빨리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배우고 그런 게 보니까 좀 일찍 한 게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늦게 뭐 제2 직업 찾으려면 또 나이도 있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젊은 나이에 제2 직업 찾았다는 게 좀 만족하고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그러면은 지금 퇴직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예. 아, 나 뭐 해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예. 혹시 그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시골에 기촌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 좀 연세 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지 시골 생활도 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데 아무 할 일이 없고 그러면은 너무 무료하다고 그럴까요? 기촌하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찾아와요.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자기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제 경험으로 해갖고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보니까 콘크리트 날인데 네. 이거, 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예, 아,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좀 작다고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되고 이게 큰 위험이 있어요. 조심해서 작업해야 돼요. 예. 완전 이 동네 기술자 느낌이신데요, 선생님? 간단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61세고요. 요새 만 나이라 해갖고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강화에 온 지는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연고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서울에서도 가깝고 또 경치도 좋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2직으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택한 것 중에서 좀 잘했다고 선택하고요.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면서 이제 죽을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공방을 계속 하는 게 한 75세까지 일단 보고 그때 봐서 축소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강화를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제 북부 쪽이죠. 은평구 서대문 쪽에서 살다가 제일 가까운 데가 보니까 강화도 이렇게 멀지도 않고 서울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강화에 와도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맨 처음에 강화에 와서 어떨지 몰라갖고 전세를 한번 살아보다가 괜찮다 생각해갖고 여기
자리를 잡아갖고 집을 짓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사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왕래가 많고 우리 할 일이 있어갖고 이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너무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좀 적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하면 너무 무료할 것 같아요. 저런 생활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전세를 살던 몇 년 살아보고 그때 천천히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집을 사거나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은 매매도 잘 안 될 그런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살아보고 이웃이 어떤가 그런 것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특히나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도 맨 처음에 이제 차를 한 대를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여기를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차가 또 필요한 게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가면 제가 기동력이 없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고 또 버스를 타려면은 버스 시간 배차 시간이 1시간씩은 걸리거든요. 기다려야 되지, 차 타고 나가야 되지, 또 다시 그 시간이 너무 길에다 버리는 시간이 많아서 중고차라도 한 2대는 있어야지 좀 그리고 필히 운전면허증은 있어야지 좀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노후 준비 자금, 예. 은퇴 후 자금 얼마나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저는 뭐 지금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없고 저는 국민연금을 받는데 미리 앞당겨 갖고 받는 거에 한 10% 정도 받고 있어요. 또 여기 수입으로 생활하고 그러는데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많이 갖고 수입은 괜찮고 한 달 생활비 생각하면 뭐 한 생활만 하고 그러는데 뭐 한 300-4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 자금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신 그런 어른분들은 알찬 노후를 보내려면은 수입원이 있어야겠네요. 저도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한 게 없어갖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아파트 팔고 그때 팔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팔고 여기 집 짓고 뭐 그걸로 다 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생활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공방 카페 운영하면서 그걸로 충분히 되고요. 현재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은퇴를 고민하는 30대부터 뭐 40대 빠르면 20대까지 사회 인생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면 앞날이 좀 깜깜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수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제 직업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50대 초반에 이렇게 시작해갖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40대, 50대도 제 이 직업이란가 뭐 그런 선택을 잘 하셔갖고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돈 말고 혹시 또 준비를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이라고 보고 재밌는 놀이 이런 거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그 무조건 논다 그래갖고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 무리하지 않고 전 이렇게 공방하면서 뭐 만들고 거기에 만족도 하고 거기 집중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혼자 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루의 평균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뭐 여기 천천히 나오면 뭐 9시에도 나올 수도 있고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와서요.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주문 들어온 거 있으면 그런 작업하고 월수금은 저기 읍에 있는 검도도장 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검도는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올해 딱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93년도부터 했죠. 회사 다닐 때. 혹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 계기는 뭐 없고 그냥 지나다 도장이 있어갖고 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시작한 게 30년 됐습니다.
검도 생활 하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직장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체력도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일동작 각 10회씩 스모 둘 하나 스모 셋 아홉 어리 열 어리 하나 네, 선생님 지금 검도 하시는데 좀 네. 어떠세요? 제가 시작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허리를 내 몸을 다스리려고 시작해서 시작했는데 2년 동안도 허리 아픈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검도를 하니까 호흡이 길어져요.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느껴요. 참 좋아요. 행복해.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연세가 대략 몇 제 세이신지? 68이요. 내 또래 친구들이 겁이 나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못 들어와요. 참 그게 아쉬워요. 이 좋은 운동을. 그게 난 오래 배운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게 난 2년밖에 안 돼. 앞으로 내가 목표가 75까지는 내가 그걸 해야겠다 하는 1차 목표를 갖고 있어요. 허리 잘 엉키지 않게 뻗어. 활동량이 많네요. 예, 오늘 좀 좀 소감이 어떠세요? 가격하면서 이렇게 평생 운동이라고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격해 보여도 충분히 조절하면서 이렇게 평생 검도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게 그럼 선생님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지금 6단인데 목표가 7단까지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7단 따고 평생 검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으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사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기 할 일이 있는 거 그거 같아요. 자기 할 일이 있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단은 자기 할 일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돈을 안 벌더라도 뭔가 한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후배들에게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자기 어떤 게 행복인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행복을 찾아갖고 사는 그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돈만이 아니고